자, 보이시나요? 요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처음에 발매한,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오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요 검흰과 검파 이렇게 두 제품입니다. 친구 모레도 손이 또 심심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발매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매는 2019년 6월 뭐 6일에 이제 딱 발매를 한 나라 혹은 뭐 샵들도 있고 6월 7일이 정식 발매일이긴 해요. 근데 뭐 샵에 따라서 뭐 국가에 따라서 오히려 막 되게 막 한 2, 3주 일찍 뭐 이렇게 발매한 샵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발매한 샵도 있고, 워낙 발매처들이 좀 편집샵이랑 언더커버 기반으로 섞여 있어갖고 좀 그런 혼선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여튼 정식 발매일은 6월 7일인데 뭐 그냥 대충 6월 7일 전후로 해가지고 발매를 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국 발매가는 189,000원, 그 다음에 미국 발매가는 160달러. 그러니까 리테일가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내 시세는 그냥 개인 매물 기준으로 사실상 이 검빨이랑, 아니 검빨이래, 요 검흰이랑 요 검파랑 사실상 시세 차이가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뭐 로얄 사이즈 기준으로 한 20만원 중반대, 20만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외에서는 로얄 사이즈 기준으로 200달러 한 초반대에서 뭐 한 200달러 요 정도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여튼 국내에서는 나이키 코리아,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홍대 스니커즈, 웍스아웃, 에크루까지 해가지고 언더커버를 취급하는 그런 리테일 샵들까지 발매를 했어요. 근데 모두 다 국내는 드로우, 그러니까 추첨식으로 발매를 했죠. 근데 뭐 이제 발매 사실상 그 정보 같은 것도 요 정도면은 끝이에요. 뭐 되게 이게 경쟁이 치열했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하면은, 사실상 올해는 데이브레이크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이제 신발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요. 왜 그러냐? 많은 빈티지 매니아들, 그러니까 나이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 바로 데이브레이크거든요. 근데 그 데이브레이크의 40년 만에 복각, 재발매가 바로 2019년 올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관한 뭐 이제 모델들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작 발매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이고 그런 제품이 바로 요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사실상 개인적으로 사진만 봤을 때, 그러니까 발매 전에 사진만 이렇게 딱 이미지만 떴을 때도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카이 나이키 그 와플레이서보다도 더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전 색상 다 실물을 봤잖아요. 실물을 보고도 저는 이 제품이 더 만족스러워가지고 요거는 깔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신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물을 보고도. 아무튼 뭐 저는 사카이 나이키 와플레이서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시세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가 됐든 프리미엄이 한 20-30%는 붙은 거니까. 근데 사카이 나이키를 따라갈 만한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뭐 거의 두세 배, 그러니까 그 사카이 나이키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두세 배 가량 시세 차이가 나고, 사카이는 계속 떡상하는데 이 언더커버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는 왜 제자리 걸음이냐? 뭐 되게 미약하게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폭이 되게 미미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사카이 나이키랑 비교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그 최근에 언더커버의 그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홍콩 지지글을 올렸다가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지금 뭐 홍콩이랑 그 중국이랑 뭐 독립한이 많이 뭐 거기가 막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간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홍콩을 지지하는 그런 그 스토리를 올렸다가 중국인들의 분노를 이렇게 사고 해킹을 당했었다라고 뭐 해명을 하고 그 스토리를 내리긴 했지만, 이미 뭐 중국에서의 언더커버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속된 말로 읍창이 나버렸죠.
근데 거의 뭐 지금, 그니까 제가 뭐 중국에 살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대략 뭐 이렇게 건너 듣는 얘기로 거의 뭐 현지 유학생들이나 그런 약간 스니커 매니아들, 중국에도 뭐 스니커 매니아들이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거의 지금 어떤 분위기냐,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노재팬 운동 모멘키로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노 언더커버, 그러니까는 언더커버 불매 운동처럼 약간 언더커버 제품들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약간 금기시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뭐 하여튼 작년에 뭐 또 돌체앤가바나가 중국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행위를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돌체앤가바나 창업자가 뭐 인스타에 직접 막 중국어로 뭐 뚜이부치 막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사과를 했는데도 여전히 중국에서 이미지는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언더커버도 중국 내에서의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여튼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짱깨니 뭐 착장 죽장이니 뭐 해도 결국 그 대륙의 13억 인구의 스니커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결국 최대 스니커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저렇게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시세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안 붙으면은 뭐 화제도 안 되고 시세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하여튼 저는 한국인이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뭐 언더커버. 그리고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인 제품이라 저는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렴한 리셀 프리미엄 덕분인지 뭐 저희도 박리다매로 파행 당시에도 파행이 어렵지도 않았고 판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 사카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 70만 원대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2, 30만 원대 거래가 되니까요. 뭐 여튼 그래갖고 이제 대충 요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 딱 하고, 이제 상세 이미지 그리고 약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요런 거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박스 딱 나왔죠. 나이키예요. 나이키 요거가 박스는 별 다른 뭐 차이는 없고 깔끔한 블랙 이렇게 여다지 박스인데 이렇게 측면에 보이시나요?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 이렇게 브랜딩이 심플하고 깔끔하게 약간의 그 시크함마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뭐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는 뭐 우먼스 사이즈, 맨즈 사이즈 이렇게 같이 적혀 있는데, 사실상 뭐 저희는 맨즈 사이즈 기준으로만 보면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릴 사이즈 추천 등도 모두 맨즈 사이즈 기준입니다. 괜히 우먼즈 사이즈는 이제 언급했다가 혼란만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지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라고 적혀진 포장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품을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하면은 그래요. 제품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데이브레이크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여기 언더커버의 색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가미된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뭐 혀부분에도 여기 이렇게 나이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라고 이렇게 브랜딩이 이렇게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웃솔 밑창 부분에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약간 조금은 일반 기본 데이브레이크에 비해서 약간은 과장됐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만한 요 삐쭉빼쭉하게 튀어나온 미드솔, 그리고 뒤축에 언더커버의 로고와도 같은 요 U 로고죠. 언더커버 딱 시작할 때 U 로고가 바로 약간 그런 디테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깔창 부분에도 적혀 있어요. 잘은 안 보이실 건데 이거 이 친구로 보여줘야겠구나. 깔창 부분에도 이렇게 나이키 로고 밑에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라는 브랜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특이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요 스우시 부분, 이 주름을 되게 막 신경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재질, 디자인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신다 보면은 이렇게 신발들 이렇게 약간 구겨지고 하잖아요. 진짜
저절로 주름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뭐 리뷰를 해서 나 이런 한정판 있어. 부럽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실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 바로 사이즈 정보죠. 한정판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제 어디 심지어 리셀 매장에, 프리미엄 매장에 갔더라도 신어보고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 정보에 대한, 사이즈 감에 대한 그걸 내가 알아야 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사이즈 추천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 친구 같은 보면은 사실상 길이는 진짜 완전 정 사이즈예요. 270이면 270 그대로 신으면 되는데 이게 좀 볼도 약간 타이트한 편이고, 볼도 이렇게 좀 약간 타이트한 편이고 등도 조금 낮아요. 그래가지고 등이랑 볼 때문에 반업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려요. 정 사이즈 내가 뭐 볼도 약간 낮고 발도 칼발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정 사이즈 가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건데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볼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다 있고 등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괜히 발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등이 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가시면은 조금 그 압박감 때문에 처음에 신었을 땐 편할지 몰라도 장시간 신으면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업을 추천드린다는 거. 그렇다고 또 요새 막 오버사이징 막 한다고 하잖아요. 유행하고 하는데 길이가 또 이렇게 작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서 뭐 1업, 뭐 1.5업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이게 약간 너무 헐렁이고 헐떡여가지고 뭐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힌다든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는 반업 정도만 딱 하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는 거.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 자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클래식하고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만큼 코디도 무난하고 일반 대중분들이 봤을 때 이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따로 착용샷 같은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안 보여드려도 딱 청바지건 뭐 블랙진이건 슬랙스건 반바지건 그냥 딱 신발을 코디한 모습을 그냥 딱 떠올려 봤을 때 뭐 하나 약간 이질감이 안 들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코디도 용이하고 무난하면서도 좀 대중적이다 라는 거겠죠. 거기다 이제 가격도 위에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뭐 다른 이제 딱 비교되는 그 사카이 나이키라든지 뭐 스캇 뭐 나이키 뭐 이런 제품들 뭐 오프화이트 나이키 뭐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딱 진짜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스테디셀러란 이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오늘 리뷰한 이 두 제품 나이키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각 깔별로 두 족씩 쟁여놨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